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어운 6기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달과 태양의 운행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죠. 뭐 달의 위상 변화나 그 태양 지구 복합제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도 바뀌고, 그런 어떤 지구의 공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항성원과 상망원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는 연주운동에 의해서 일출, 일몰의 방위각이 변하죠. 그리고 남중고도도 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렇게 역법을 활용하는데, 역법을 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 태양과 달이 있잖아. 태양과 달의 이러한 변화들이 뭐가 더 효용성이 높은가, 그거를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비교를 해볼 건데, 이 효용성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태음 태양력과 그로 인한 치음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쭉 읽을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일단은 달의 위상 변화를 보면은, 보시면 3일 전후, 즉 월령 3.68751, 이거 기억나시죠? 위에 나오는데, 이 3일월이잖아. 왁싱 크레센트. 이게 월령으로 따지면 한 3.68751이니까 3일에서 4일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음력. 그러니까 그 사기에서 거의 달이 안 보였다가 한 3일 만에 어떻게 돼? 눈썹 모양으로 예쁘게 보인단 말이야. 초승달 모양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3일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거는 그러니까 별다른 천문학적 지식이 없어도 사실 애들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딱 봐도 달이 거의 안 보였었는데 이제 초승달이 됐네. 초승달이었는데 며칠 안 지났는데 뭐가 됐어? 반달 모양이 됐네. 이거는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 그지? 예를 들어서 신월에서 3일월 되거나 3일월에서 뭐가 돼? 이제 상현달이 되거나, 이런 거를 누구나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 별 지식이 없어도. 그죠? 사실 이게 달의 위상 변화의 최대 장점이지. 그래서 태음력이 존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기반으로 역법이 구성되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7일 전후의 기간마다, 즉 7.3751 정도 기간마다 대표적인 4개의 월상이 나타나지. 뭐 아예 안 보였다가 반달이었다가 전부 다 아예 보름달이었다가 다시 반달이었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선으로 구분되는 4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거든. 또한 이 전체 사계사 상으로 망에서 망으로 돌아오는 주기가 어느 정도예요? 29.5일 정도잖아. 그지? 이 주기 또한 29.5일 정도로 이런 관찰 가능한 변화가 관찰 가능한 3일이나 7일 정도의 상위 기간으로 되게 적합한 길이에 해당되죠. 그죠? 3일 정도가 8개가 모이면은 한 주기를 형성해. 그리고 7일 정도가 4개가 모여도 한 주기를 형성하지. 너무 이 상위 29.5일이라는 상위 주기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매우 적합한 그 장점을 갖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뭐다? 일주일과 1월과 같이 종속 관계에 놓이는 역의 기간들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월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역법을 구성할 때는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 직관성도 강하고, 이 주기와 주기 간의 어떤 간격도, 비율도 되게 이상적이거든. 사실 이 7일 전후마다 나타나는 거는 일주일을 연장시키긴 하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지? 그게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4개가 포함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역으로 태양의 운행을 보면은, 태양의 운행에서 달의 위상 변화만큼 뭐랄까 직관성이 강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 출몰이지, 출몰. 해가 떴네? 해가 졌네? 이거는
진짜로 신생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거거든. 그지? 이것도 월상의 변화만큼, 아니면 오히려 월상의 변화보다 더 직관적이거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 뿐이잖아. 그지? 이 출몰이라는 단기적 현상 자체만으로 1태양일이라는 역법의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준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태양의 운행은. 강력한 직관성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 반면에 연주운동 쪽에서는 약간 그 직관성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팔을 앞으로 쭉 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엄지손가락, 이거는 천문이나 천체 변화를 관찰할 때 간편 측정법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고, 손을 여기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손을 앞으로 쭉 펴.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따봉을 해. 그러면 이 팔을 쭉 폈을 때 이 범위가 대략 각으로는 2도 정도이다라는 걸 이거 의미합니다. 이 각거리를 측정하는 거는 여러 간편 측정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이고, 딱 엄지손가락이 2도 정도고, 이런 것도 있거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뭐 요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쭉 펴면은 5도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10도,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되게 간편한 측정법인 거지. 그지?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골프법. 경혈자리 잡을 때 몇 촌 몇 촌 하잖아.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결국은. 어차피 이 도라는 것도 뭐랄까, 요 길이랑 요 길이 간의 비율로 결정이 되겠죠. 그지? 예. 어쨌든 이 엄지손가락, 팔을 쭉 편 상태에서의 엄지손가락 폭이 뭐다? 각거리로 따지면 2도 전후에 해당된다는 간편 측정법을 참고할 때, 자, 그러면 천구성의 좌표 변화를 인간이 인식 가능한, 사실상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 인식 가능한 한계 라인이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엄지손가락 변화 정도는 되게 어렵지만은 구분 가능하거든. 즉 2도 정도. 자, 이거를 참고할 때 봅시다. 자, 방위각과 남중고도의 평균 변화량이에요.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양의 일주운동 자체로는 하루라는 어떤 직관성 강한 기간을 부여해 주는데, 연주운동을 보면은 방위각과 남중고도가 변화한다고 했잖아. 1출몰 시의 방위각과 1남중 시의 고도가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서서히. 근데 이거 변화폭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변화량을 보면 방위각 같은 경우는 하루에 0.328도 정도밖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략 7일 정도는 돼야 2.293도 정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6일 정도? 6일에서 7일 정도는 돼야 엄지손가락만큼 변화하겠지, 방위각. 고도는 어떻습니까? 고도도 지금 하루, 3일, 7일이니까 고도, 남중고도 변화는 8일 정도는 돼야 엄지손가락 폭 정도의 각거리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변화폭을 알려면 어쨌든 6일 혹은 8일 전에 태양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방위객에서 출했는지, 어느 고도에 떠 있었는지, 어느 만큼의 높이에 떠 있었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연찮게 나무에 딱 걸린 상태로 남중을 했어. 이런 경우는 알기 쉽겠지. 어떤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그럼 똑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얘가 2도 정도 내려갔어. 그러면 엄지손가락 폭 정도 내려갔어. 그러면 이거 한 8일 정도 지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떤 사물이나 자연지물이 있을 때 이것보다 엄지손가락 폭 정도 진행됐으면 이거는 방위각이 엄지손가락 폭 정도 지났으니까 한 6일 정도 지난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전의 좌표를 기억을 해둬야 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래야 그거랑 비교해서 엄지손가락 폭만큼 벌어져야 되잖아. 근데 달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돼요? 이전의 변화를 기억할 필요 없어. 딱 보면 조승달이다.
딱 보면 보름달이다. 딱 보면 상현달이다. 이런 게 다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직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6일, 8일 전에 방위각 남중고도 지점을 정확히 관측하고 기록해 두었다는 전제도 필요하게 되니, 자, 봅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단위보다 약간 더 큰 주와 월 등 단기간의 변화는 1단위는 당연히 태양의 출몰만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단기간의 변화는 사실 이 태양의 요런 거는 뭐예요? 관찰보다는 관측의 영역이지, 계속 기록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관찰보다는 관측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태양의 운동 양상보다는 매우 직관성이 큰 월상을 기반으로 추적 판단하는 방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굳이 그냥 태양의 출몰로 결정되는 1태양일과 그리고 월상 주기로 결정되는 1태음월, 이거를 조합해서 그냥 태음력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또 태양의 장점이 생겨요. 보시면은 이처럼 역법을 설정할 때 상대적으로는 달의 효용성이, 직관성이 높기 때문에 효용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달의 위상 변화, 달의 변화가 절대로 품지 못하고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뭡니까? 이거. 밤과 낮의 길이 변하지. 이거 실제 데이터입니다. 23년 동지 때는 요때 아침 7시 48분 10초에 출해서 17시 12분 30초에 뭘 했지? 그러면 낮의 길이는 대략 9시간 24분 20초가 되니까 하루 24시간을 볼 때 대략 낮의 길이 39각. 이거 알죠? 100각 중에 39각이 되겠지. 그러면 밤의 길이는 당연히 61각이 되겠지. 이게 동지 때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그리고 하지 때는 실제 데이터인데 5시 15분쯤에 출해서 뭡니까? 19시 51분에 뭘 하게 되니까 얼마나 차이나? 낮의 길이가 14시간 정도 되니까 61각 정도가 되겠지. 거의 요거 두 개 합하면 2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밤의 길이는 39각이 되겠지. 이게 바로 하지인 거고. 즉 연주운동에서 이 방위각이 변화한다는 거 있잖아요. 출몰 방위각이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뭘 의미하지? 방위각이 변화하면서 왔다 갔다 출남중몰의 각도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거든. 왜? 지구 자전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위각의 변화만으로 어떻게 돼요? 얘는 짧게 머물러서 짧게 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길게 머물러서 길게 지는 거지. 즉 방위각의 변화 자체가 이 전체 낮과 밤의 길이를 좌우하거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북반구 기준으로 북쪽으로 편향된 태양의 출몰 방위각, 예를 들어 이거만 볼게요. 북쪽으로 편향된 태양의 출몰 방위각과 높은 남중고도 조합, 뭡니까? 이거죠. 북쪽으로 편향된 출몰 방위각과 높은 남중고도의 조합이 뭘 보정해 줍니까? 지평선상 태양의 긴 체류 시간을 보증해 주지. 이거는 절대 월상의 변화에는 내재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죠? 요거는 뭡니까? 남쪽으로 편향된 낮은 남중고도 조합. 남쪽으로 편향된 방위각과 낮은 남중고도의 조합이 뭘 보증해 주죠? 태양의 짧은 체류 시간을 보증해 주지. 그래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직접적으로 이것들이 보증해 주는 현상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태양의 장기적 운동 양상, 즉 연주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절기, 즉 태양의 환경과 계절, 태양의 지평선 위 체류 시간, 사실상 이 지평선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결국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지? 즉, 요 두 개와 같은 주와 월보다 훨씬 거시적이면서
이 주월은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결국은? 계절 변화거든. 그러면서 일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위 기간인 계절 변화, 절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역법을 제작할 때 태양의 운동 양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달의 위상 변화로 인한 태음월 혹은 태음력의 직관성이 높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농경시대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태양력조차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 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둘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게 뭐다? 태음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음력과 태양력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주기가 안 맞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치운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지. 읽어볼게요.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앞에서 나왔잖아. 이 태음월이라는 게 결국은 1상망월인 29.53058911의 역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로 해서 일단 29.5일이라는 평균값을 확보하고 대략 16월, 17월마다 주기적으로 30일을 넣어서 요 나머지 0.0305891도 채워 넣었었잖아. 거의 완벽하게. 그래서 한 달에 배정되는 평균 일수를 요거에 최대한 일상망월에 최대한 일치시켜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월상의 변화와 역일 간의 대응성이 엄청 높아지거든.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결국 뭐가 돼요? 3일에는 초승달이 뜨는 거고 15일에는 보름달이 뜨는 거야. 이 대월, 소월 교차에 속하고 가끔 연대월, 즉 30일을 추가로 넣는 연대월 체계를 활용해서 월상과 역일 간의 대응성이 정말 높아진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봅시다. 자, 그러면 태음력의 한 달은 29.5305891로 간주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태양이 동지를 지나 다시 동지로 돌아오는 1태양년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 1태양월의 길이에다가 12.366 정도를 곱해야만이 요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냐? 1태음월에 12를 곱하면은 354일 정도밖에 안 되고 1태음월에 13을 곱하면 383일이나 돼버리기 때문에 1태양년인 365.242일을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겠지. 결국 태음력과 태양력을 융합하는 데 최대의 난점은 이겁니다. 월상의 일주기 대비해서, 일주기 이거 29.531에 대비해서 태양의 황도운행 일주기간의 비율, 즉 365.242일, 요 수치가 결국 비율이 정수가 아닌 관계로 요 태양력의 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태음력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냥 12개의 태음월을 합해서 1태음년이라 가정한 력을 사용할 경우, 이거를 순태음력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위치 변화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루나 카렌다 순태음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슬람력입니다. 이게 현재도 사용되고 있대요. 이슬람에서는. 이거를 사용할 경우 이거는 봤던 거죠. 어떻게 돼버리냐면 보세요. 동일하게 음력 1월 1일 자정이야. 이때 매년 음력 1월 1일 자정에 대응되는 양력 날짜가
어떻게 돼? 대략 10일, 11일 정도씩 점점 땡겨져 버리지. 근데 양력이 땡겨진다는 거는 양력에 거의 대응성이 높게 대응된 태양의 환경 자체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가 줄어듭니까? 대략 11도 정도, 10도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0.03도 정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즉, 음력 1월 1일이 이게 사기라는 월상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되긴 하는데, 이거는 돼. 근데 음력 1월 1일이 요 환경 323도에 대응되냐? 아니거든. 어떨 땐 323도, 어떨 땐 311도, 어떨 땐 301도 이렇게 계속 가버리거든. 그래서 태양의 환경 변화와 대응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태음력만 사용할 경우. 즉 위의 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던 동일한 역월, 역일 조합이라 하더라도, 즉 동일한 음력 1월 1일 조합이라 하더라도 매년 10에서 11도가량 감소된 태양의 환경좌표에 대응됨으로써 결국 이 태양의 환경좌표는 뭐랑 연결이 돼요? 절기니까. 즉 계절 변화와 연결되지. 그죠? 그래서 특정 태음력의 역월, 역일 조합의 날에는 전년보다 10.88일 정도 빠른 계절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요 태음력의 요 날짜만 보고서는 계절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태음력만 사용할 때.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음력 1월 4일은 2022년에는 입춘이었어. 슬슬 따뜻해지는 시기였죠. 좀 춥긴 하지만. 근데 1년만 지나도 2023년이 되면 입춘에 10일 전이 돼버려. 그럼 좀 추운 시기잖아.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음력 1월 4일은 좀 봄이 되려는 시기구나 한데 이때는 막 눈이 오고 있어. 좀 그런 느낌 아시겠죠?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결국. 그리고 이 대응성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대응성이 약해지는 거지. 또 극단적인 예시를 볼까요? 동지에 대응되던 특정 역월, 역일이 어떤 해에 동지와 특정 역월, 역일이 대응이 됐다고 쳐. 근데 이게 대략 16에서 17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계산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10일씩 계속 벌어지는 거지. 10일에서 11일씩 16에서 17년 벌어지면 얼마가 벌어져? 160일에서 170일 정도 벌어지니까 대략. 일 년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동지에 대응되던 특정 역월, 역일이 우리가 어떤 역법적으로 조작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16년에서 17년 후에는 정반대의 계절적 양상을 드러내는 하지에 대응돼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계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걸 떠나서 시간이 좀만 누적돼 버리면 아예 정반대 계절에 대응돼 버려. 순태음력만 사용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계절적 변화라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담지 못하는 약간 불완전한 역법 체계에 불과한 거야. 이 태음력이라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거를 쓴 겁니다. 보시면 자, 일단은 1태음년과 1태음월 곱하기 nm, 즉 1태음년이 일단은 뭘로 구성된다? 1태음월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의를 해. 그 다음에 월상 주기가 있잖아. 아까 29.531. 그거에다가 얼마만큼의 자연수를 곱했을 때 태양 황도 운행 주기 365.241에 또 얼마만큼의 자연수를 곱한 것과 거의 동일해지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밑에서 설명할 건데 간단히 예습을 할게요. 일단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태음년은 보통 12태음월로 규정을 하겠죠. 그러면 요 nm은 스몰 m은 12가 되는 거고, 이거야, 이거. 가장 포인트는 이거거든.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어디 있냐? 2, 3, 5랑 19거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29.531 정도가 235번 지나면 태양의 황도 운행 주기 2421 19년 지난 거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9년이라는 태양년 내에다가 235개의 뭘 집어넣으면 된다? 태음월을 집어넣으면 태음월의 역일만으로도 이 태양의 어떤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지금 소수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떨어지는 수도 물론 있겠지. 근데 그 수가 이 수가 엄청 커져버리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비슷해지는 선 안에서 적당히 괜찮은 수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NM/NM과 NS를 설정한 후에 태양이 황도를 NS번 운행하는 상위 기간 동안 하위 기간인 태음월을 NM 곱하기 NS의 정기적 연속적으로 일단은 배속을 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것만큼 연속적으로 배속해. 그러면 그래도 좀 부족하겠지. 어쨌든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요거야, 요거. 그치?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요거에서 정기적 연속적으로 배속해 놓은 요만큼을 빼면 NI회라는 게 부족하다는 거거든. 이거를 다시 적절하게 분산 삽입해 넣으면은 결국 235, 이 19태양년 내에 235개의 태음월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치음법의 핵심입니다. 태음태양력에. 이렇게 시킴으로써 결국 뭐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증가하는 태양의 환경 위치와 태음력의 역일 간의 간극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양력으로 이렇게 되면은 음력 1월 1일에 대응되는 게 양력이 점점 어떻게 돼? 열흘 정도씩 빨라지면서 태양의 환경 자체도 이렇게 변하잖아. 근데 더 이상 방치를 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태음월 하나를 추가로 넣어. 그러면 여기서 요 누적되는 게 한 방에 쫙 올라가면서 다시 326과 비슷한 323으로 돌아가는 거지. 물론 이거는 다시 1년 지날수록 다시 10도 정도씩 또 벌어지게 또 반영을 못 하겠지. 그때 다시 윤달을 또 한 방 넣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19도 정도 확 올라가면서 다시 대략 얼추 320도 정도에 맞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모든 치음법의 기본은 그거예요. 어떤 단기간의 대응성 감소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야. 그 대신 이거를 주기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한 방에 이거를 복구를 하는 거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이러한 구조 하에서 니은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삽입되는 태음월을 윤달이라고 하는 거야. 인터칼러리 먼스, 이거를 윤달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적절하게 분산 삽입되는 태음월을 윤달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응성 강화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정 기간을 삽입하는 이러한 유형의 보정법은 치음법이랍니다. 인터캘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완성되는 주기가 있겠지. 어떤 주기? 아까 말했다. 235 태음월과 19 태양년이라는 요 주기 있잖아. 요거를 윤주라고 합니다. 이 치음법의 주기라고 해서 윤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예시문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통력이라는 역법이 있거든. 기원전 104년인데 이때 이미 치윤법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때 뭐가 사용됐냐면 19년 7윤법이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어, 일단은 1태음년을 12태음월로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월상주기 뭡니까? 월상주기를 그냥 29.53058991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떻게 정의했냐? 어떤 특정 상수 나누기 상수를 활용해서 유리수처럼 표현을 해놨어. 이 월법과 일법은 그 상수의 그 두 상수 중에 분자에 들어가는 상수와 분모에 들어가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결국 월상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월상 주기를. 그래서 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를 2390이라 정의하고 분모에 들어가는 이 일법이라는 상수를 81로 정의함으로써 요 두 개를 나눈 거를 월상으로 정의를 한 거지. 즉 29.530864 비슷하죠? 얼추. 그리고 태양, 황도, 운행 주기도 마찬가지야. 태양, 황도, 운행 주기도 월상 주기와 다른 상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즉 월상 주기는 아까 말했던 요거죠. 2392 나누기 81. 여기다가 이게 나오는 거야. 235와 19 아까 등장했던 거죠. 요거를 하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얼추 비슷하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헷갈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뭐야? 월상 주기잖아. 29.531 정도. 그래야 거기다가 235를 곱한 값은 나누기 19를 올라가면 뭐예요? 곱하기 19. 이렇게 되는 거지. 태양의 연주운동 주기에 19를 곱한 값과 비슷하다 이거야. 나누기가 일로 가서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거야 이거. 즉 1태음월의 길이에다가 235를 곱했더니 1태양년의 길이에다가 뭐 19를 곱한 값과 거의 비슷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다? 그러면 19태양년에다가 태음월을 235개 집어넣으면 뭔가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있죠. 유리수화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해주면 월상 주기와 태양의 황도 운행 주기가 사실은 별 관련성이 없는 사실상 둘 다 무리수에 가까운 수잖아. 근데 이게 동일 계열의 상수를 활용해서 정의가 되고 있거든. 일단은 월상 주기 자체도 어떤 정수와 정수의 나누기인 유리수로 규정되는 것 자체도 뭔가 조금 인위적인 듯 보이는데 태양, 황도, 운행 주기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이 월상 주기를 활용해서 규정이 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월상 주기 곱하기 235와 태양, 황도, 운행 주기 곱하기 19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사실 이렇게 비슷하다고 했지만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서 정의가 되고 있거든. 즉 애초에 요게 같아지게 정의가 된 거야. 즉 235개의 태음월을 다 합하면 19개의 태양년을 다 합한 길이와 같아지게 세팅이 된 거지 아예. 즉 윤주 자체가 이 6939.751 자체가.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주기가 확 떨어지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뭐랄까 태음월과 태양년의 길이가 반영되진 않았겠지. 그지? 실제 간극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19년 7융법 체계를 실제 평균 주기에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월상 주기 곱하기 235는 실제 29.53058991에 235를 곱해보면 69.6939. 여기에 되고 365.2421에 19를 곱해보면 6939. 여기에 돼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맞죠. 근데 뒤에는 잘 안 맞아 떨어지지. 여기선 아예 동일하게 세팅이 된대. 그지? 근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조금 뭐랄까 대형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1태음년 12태음월 체계하에서 19년간 7번의 태음월을 삽입하고 19년간 1년에 12개씩 주기적으로 태음월을 넣었을 때 특정 태양 환경과 특정 태음력 역일 간 간극은 19년간 대략 2시간 4분 46초, 즉 연평균 6분 34초에 불과해. 그럼 이거는 만약에 치움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년 어떻게 돼버린다고 했어요, 대략. 요렇게 벌어지잖아. 10.881 정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19년간 방치를 해두면 대략 어떻게 돼? 206일 정도가 벌어져 버리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태음력의 역일이 동지였는데 16년, 17년만 지나도 이게 하지를 지칭해 버린다고 했잖아. 이게 그 말입니다. 즉 치움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19년간 7회의 태음월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 뭐랄까 태양 환경과 태음력 역일 간 대응성은 0.0419%의 오차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개선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대 태양력을 만들 때는 결국 이게 핵심이었어. 과연 몇 태양년 안에 몇 태음월을 집어넣느냐가 제일 포인트였거든. 이 19년 치륜법 체계, 즉 요거 19, 235 체계 자체가 그러한 것들 치윤법들 중에 가장 유명한 수치 중에 하나고, 그게 무려 기원전 언제 104년에 삼통역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서양에서도 동일하게 어차피 계산하는 건 다 동일하거든, 수학이라는 건. 그래서 보면 이 19년 치륜법 체계는 무려 기원전 433년에 그리스의 천문학자 메톤에 의해서 고안되었다 하여 이거를 그 유명한 메톤 주기라 명명합니다. 아시겠죠? 즉 메톤 주기는 뭐야? 태음력과 태양력을 태음력의 태양 주기의 대응성을 맞추기 위한 치윤법의 고안 과정에서 나온 그 주기인 거지. 즉 태음력과 태양력이 거의 일치하는 최단 주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거를 메톤 주기라고 명명하고 여러 가지 주기 중에 대표적인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뭘 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달과 태양이 전부 다 역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직관적으로는 달이 더 효용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태양을 무시할 수 없는, 태양의 연주운동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낮과 밤의 길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계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 변수가 되거든. 그래서 태음력만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1태양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뭐다? 태음력과 태양력을 두루 융합하는 태양력이 고안되게 되었고, 태양력의 가장 핵심은 뭐다? 어떠한 태음력의 역일에다가 특정 태양 황도 위치, 그 두 개의 대응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의 치윤법, 주기가 고안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를 들은 게 이 삼통역에 나온 치윤법인 19년 치윤법, 즉 19태양년에 235개의 태음월을 집어넣는 방법이었고,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메톤도 이 방법을 고안해냈었다. 그래서 이 주기를 메톤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역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마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고대부터 사용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역법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요거는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